요즘의 날씨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초여름인데 무더위가 기승을 펼치고 있습니다. 짜증스러운 일들이 정치판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웃기는 말을 해서 잠시나마 웃어봤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웃긴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정치가 너무나도 속이 훤하게 들여 보인다. 이런 말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꼭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에 관한 소식이고 두 번째로는 배현진과 민주당의 고민정이 타지마할 김정숙 문제를 놓고 치고받는 1, 2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당헌 당규 소식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착해서 당대표를 설득하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찬대가 한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 1년 전에 당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글쎄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 가운데서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맞춤형의 개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재명은 극구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무위가 끝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대표가 너무나도 착하다. 나보다도 더 착하다. 이 말에 저는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찬대가 나보다도 당대표가 더 착하다. 이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을 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 최고위에서 반대하고 그날 밤에 또 반대하고 오늘 또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박찬대가 웃기는 대목을 이렇게 아주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대표를 위한 개정이 아니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그냥 욕 먹으시라.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욕을 먹으시라. 이 대표를 설득하느라고 한참 걸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호사무이 홍위병입니까? 박찬대.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이거 이 말 믿어도 됩니까? 말 바꾸는 데에는 천재, 귀신이라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이재명인데 아니 이화영의 그 선거 공판 때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화영의 전화를 통해서 김성태와 3번씩이나 통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치인은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이러면서 부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또 얘기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며칠 후에 이재명이 당헌 당규를 끝까지 반대한 것이 내 본 마음인 줄 알고 착각들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당헌 당규를 지켜야 한다. 겉으로 이렇게 강한 표정을 지었고 최고위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해서 당헌 당규를 고치는 것이니 당신은 받아주시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욕도 먼저 먹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도 개정안 가운데 있어서는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제히 채워졌습니다. 국회의장당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서 과반 득표자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강화시켰으니까 개딸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겠죠.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때에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 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와 최고위원만 뽑을 때 20대 1, 그 당시에도 논란이 대단히 많았었죠. 권리당원에게 너무나도 많은 권한을 준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측근들에게 권한을 강화시켰다. 비난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대표나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시도 당위원장 선출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했으니까 그야말로 권리당원 목소리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아무튼 당규는 당무위 의결로 개정이 확정이 되었고 당원 개정은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중앙위는 17일, 오늘이 13일이니까 나흘 후에 그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제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완전히 이재명 일색으로 당을 이끌어가고 있다. 맞춤형 개정을 했다라는 소리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소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정숙의 타지마을 소식입니다. 타지마을 문제가 정말로 뜨겁고 연일 식을 줄 모릅니다. 6년 전의 일이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기억에서 사라져 갔는데 문재인이 책을 만들면서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를 띄웠기 때문에 이것이 일파만파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 못지않게 아주 무덥게 정치권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연일 대리전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숙의 타지마을 방문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배현진이었었죠. 재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이 배현진이었습니다. 고민정이 배현진이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김정숙의 호위무사로서 방어를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배현진의 논리가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고민정이 방어하는 그 수단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이었었죠. 고민유가 배현진이 며칠 전에 엊그제에도 한번 싸웠지만은 제1탄으로 타지마을 방문을 놓고서 한바탕 논쟁을 펼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지난달 22일이었으니까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고민정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인도 현장에 갔을 때에 인도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저희가 거절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타지마할을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인도 측에서 그 일정 가운데서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그래서 타지마할을 방문했던 것이다라고 고민정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이 일가를 합니다. 타지마할에 가달라고 현지에서 갑자기 요청을 해서 가게 됐다. 고민정이 여태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는데 아니 문체부에서 내가 받아본 서류를 보면은 출발 때의 일정을 보면은 타지마할 관람이라고 출발 전에 쓰여 있지 않았는가. 관람. 그러니까 방문 외교가 아니라 타지마할 구경 가는 관람으로 일정상 잡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이 변명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건 진실이고 저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한 발 물러섰던 것이 고민정의 1차 논쟁의 대결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2차 타지마할의 논쟁 2탄이 엊그제 또 한 번 붙었었지요. 배현진 의원이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배현진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니, 자 보자. 김정숙 여사가 문체부 예산이 아니라 청와대 예산으로 다녀왔던 것 아니겠는가. 지금 기내식에 뭐 비싸다 화려하다 그 논쟁은 부수적인 논쟁이고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이다. 재작년에 내가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이 김정숙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놓은 얘기가 아니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부속실 예산으로 순방을 다녔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부속실 예산으로 순방을 다녔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러면서 고민정이 배현진을 향해서 본인의 말이 자료를 통해서 반박되니 말을 다른 쪽으로 바꾸고 있다. 더 이상 경고망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더 이상 경고망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배현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 의원이야말로 동료 의원으로서 예우해 줄 때에 입을 곱게 경고망동을 자제하길 바란다.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예우를 해줄 때에 입을 곱게 경고망동을 자제하길 바란다. 부처의 문서가 이해가 안 된다면은 밑줄이라도 치면서 읽으며 문해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는 해동력도 떨어진다. 직격탄을 날린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정의 수준이 이 정도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직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당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겪었다면은 경력을 갖췄다고 한다면은 문장 해석력이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배현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부속실 예산으로 순방을 다녀왔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고민정이 가끔은 이해가 안 되는 발언과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인들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방 가운데서 부적절한 예산 문제를 배현진이 지적을 하자 고민정이가 김건희 여사를 들먹이는데 왜 김건희 여사를 들먹입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똑같은 공격의 패턴인데 아니 지금까지 부속실 예산으로 순방을 다녔느냐 이 말을 묻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다 말고 봉창을 두드리는 것이지 갑자기 부속실 예산을 들먹이는데 김건희가 어디 문재인의 말처럼 영부인 첫 단독 외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각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혼자 해외에 외국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야 부속실이든 관련 부처의 예산이든 말을 할 것 아니겠는가. 아주 부적절하게 고민정이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문체부 예산을 써야 하는데 청와대의 예산을 쓴 것이 부적절했었다라고 배현정이 조목조목 법규를 들어서 공격을 하니까 기껏 대응한다는 것이 고민정이 아니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는 부속실 예산으로 순방을 다녔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건희가 단독으로 어디 해외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외국에 외교 행각이라고 나선 적이 있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이것은 비유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정에게는 순발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대변인이든 청와대의 대변인이든 간에 순발력을 발휘해야 할 부서가 대변인 자리인데 너무나도 고민정은 모자란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배현진과 고민정이 두 번에 걸쳐서 아주 뜨겁게 논쟁을 펼쳤는데 과연 누가 옳은 소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